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인데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우리 화우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너무 멋진 장소에 이 드넓은 광활한 대지가 보이는 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한 8년 전에 마련했대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가까워요. 제가 있는 곳은 전북 진안인데 산을 굽이굽이 넘어 왔는데 1시간 20분 그렇게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경상남도로 전북 진안군에서. 장소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광선도 좋아서 저녁이 됐는데 이 파스텔로 제가 차에 지금 유화 파스텔 하고 싣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스케치 작업하고 만약에 이게 광선이 어두워지면은 그러면 더 이상 작화를 못하니까 작업실에서 2부로 해서 2편으로 나눠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시작해 볼게요. 파스텔 설명 좀 하려고요. 제가 손에 지금 미리 들고 있는 건 파스텔 가루예요. 파스텔을 가루로 내서 물로 칠할 겁니다. 파스텔은 문지르기만 하고 먼지처럼 날리고 해서 그렇게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한 35년 정도 됐죠. 파스텔 만진 지가. 그래서 하다가 이게 어두운 색이 없는데 파스텔 컬러에는 되게 파스텔 톤에서 굉장히 무지개처럼 그런 색만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아주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파스텔에 대한 재료도 좀 이해하는 게 됐는데 여기에 가루를 이렇게 갈았습니다. 다 문교학에 있는 파스텔, 하드 파스텔인데 전부 칼날로 힘을 빼고 아주 고르게 제가 이렇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왔어요. 그걸 수채화처럼 물에 개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 부분에 해서 제가 여기다가 칠할 거예요. 물에 묻힌 붓에 물을 먼저 묻히고요. 그리고 이 가루에 담아도 희한하게 붓에 묻은 물이 가루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물감 안료 가루처럼 물하고 비비는데 약간 처음엔 겉돌다가 힘을 줘서 섞으면 강제성이 좀 있죠. 섞으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루와 물에 가루가 묻었다가 이걸 섞어주게 되면 불투명 포스타 컬러처럼 됩니다. 물을 많이 타면 수채화물 같은 성질이 되고요. 결국은 물감이라는 게 전부 가루잖아요. 가루를 아라비아 곰으로 개면은 적당한 배합을 하게 되면 수채화 물감이 되고 유화는 기름으로 개면은 뭐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한다고 하죠. 옛날에는 화가들이 직접 다 빻고 개어 썼잖아요. 되는데 파스텔은 그걸 소량의 미디움과 함께 확 세게 압착시킨 겁니다. 그걸 다시 풀어준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먼저 지평선처럼 보이는 이걸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때 미리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구도를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는 직접 그릴 거고요. 둥근 표현만 좀 할 겁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진하게 보일 텐데요. 마르고 나면 전부 하고 밝아집니다. 그걸 다시 문지르면 다시 좀 진하고 발색이 나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20호짜리인데요. 바로바로 양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네요.
지금은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실제의 어둠처럼 보입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물을 먹은 모든 색들은 아주 진합니다. 안 돼, 강아지. 강아지. 파스텔을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삼투압현상에 의해서 물을 먼저 종이가 재빨리 빨아들이고요. 그 결국은 물에 개어진 것 같은, 완전히 개어지지는 않았죠. 그 안료 가루 성질은 그 위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텔을 종이에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요, 이렇게 고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물의 힘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더욱 강합니다. 수분 뒤에 이게 마를 거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둡죠.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캔버스에 미리 칠해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작화를 해볼게요. 이 상태로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문지르면 또 묻어나죠. 이렇게 묻어나. 캔버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죠? 수채화도 아니고 유화도 아니고, 파스텔의 성질이 살아납니다. 지우개로 지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올리브 색깔을 좀 섞어서 위에다가 물이 젖어 있을 때 칠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한 겹 더 어두운 색, 블랙 가루하고 청색, 청록색하고 섞은 것은 바닥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색은 위에 있어요. 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살짝 문지르니까 그 색상이 살아납니다. 묘하게. 저쪽 밤나무예요. 밤나무 성질색이 살아났어요. 이때 너무 종이를 박박 문지르면 종이결이 상해요. 유의하시고. 자, 이제 지금 빛이, 저기에는 흙들이 있어요. 파스텔은 원 가지고 있는 색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파스텔은 이렇게 계속 쓰는 파스텔인데요. 쌀에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네. 오래된 묵은 쌀을 가지고 쌀에다가 담았어요. 서로 언젠가 들었는데, 이렇게 쌀가루에다가 넣어놓으면 파스텔끼리 부딪히지 않아서 사용됐던, 거의 누드가 됐어요. 종이가 있지 않고. 그 파스텔은 그렇게 됩니다. 이건 스폰지 같은 건데요. 지워지기도 하죠. 문질러지기도 하고. 분위기를, 워낙 제가 분위기 있게 그린 거 좋아해 가지고. 자, 부드럽죠. 소프트해지고. 자, 하늘색. 지금 하늘이 이 파스텔은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실내에서 어느 때부턴가는 파스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파스텔은 이렇게 스틱 연필처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파스텔의 그 옆면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 마치 큰 붓으로 칠한 것처럼
그 효과가 나거든요. 두 개의 색을 여기서 혼합해 주는데, 제가 이 손가락을이나 이 부분 하박이라고 하나, 넓은 면은 이렇게 해서 문질러 줍니다. 너무 심하게 안 문지르고요. 아무튼 종이결이 상해요. 베이스로 깔아놓는 데보다 지금 아까보다 더 어두워졌는데, 더 어두운 부분은 블랙색을 쓰거든요. 하드하네요. 그리고 땅. 붉은색도 있네요. 소프트한 파스텔이라 너무 힘있게 문지르지 말고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정도. 아까 처음에 칠한 색은 좀 세게 안착을 시켜놨고요. 이 두 가지 색을 해줬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죠? 이번에 타치로. 자, 이제 땅 부분에 돼지 황토가 있는 색. 칠하고. 그리고 위에부터 나뭇가지인데 하늘이 구름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구름 표현을 아주 시끄럽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구름이 아주 좋은데도 하늘의 면적이 작을 때 구름까지 너무 요란하게 하면 왠지 화면 전체가 시끄러워서 고요한 구름으로 바꿔볼게요. 이때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손목에 잘 닦아주시고요. 하늘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 보라색으로부터 나오는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아직 청록이라서 청록을 좀 위에다가 문지르지 않고 이때는 바로 세 가지 색을 혼합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색이 있어도 딱 맞는, 거기에 진짜 아주 딱 맞는 파스텔 색은 없어요. 제가 500색도 써봤는데 그렇게 다양해요, 색이. 그래서 힘 조절을 하면서 저 뒤에 가는 색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지 않게 안착시켜 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여기에 또 중경의 산이 있어요. 하나가. 그 산은 보자. 조금 더 청색이지만 벌써 어두워졌네요.
어두우면서도 조금은 밝으면서 청록이 정색이 아직도 있네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요 정도로 할까요? 나무. 제가 상당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 점 나뭇잎이 찍히는 그 사운드로 무료함을 달리시길 바라겠어요. 배는 크면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들이네.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네요. 파스텔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아주 이 모양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그 나뭇잎 멀리 있는 거의 크기 같은 걸 조절을 해서 너무 크지 않게, 경계 부분에는 그래도 근경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근경 맞춰주시고요. 이 어두운 곳이니까 굉장히 밝게 보이죠. 밝은 데서는 아주 어둡게 보이는데도 자, 이곳은 점 하나하나 찍지 않고 큰 덩어리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크게 문지르지 않고요. 아주 앞쪽에 뽕잎이 있는데 바로 밝은 색으로
역광을 받아서 제일 앞쪽에는 여기에서 나가는 화단에 그 잎이 있어요. 아주 매력 있네요. 이건 좀 속도를 늦춰서 앞쪽에 있으니까요. 이거 하드 파스텔입니다. 하드한 파스텔로 빛 받는 부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밭에 뒷부분을 먼저 좀 더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부분에 보자 좀 들고 가까운 데 있는 봉숭아꽃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더 선명하다. 요건 이렇게 크레용화 그리듯이 그려주고요. 봉숭아꽃에 이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벌써 봉숭아꽃이 약간 핑크, 멀리서 보여서 궁금하실까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아주 정말 강렬한 꽃색도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뭐 이와나처럼 어두운 색부터 칠할 거예요. 그 위에 점점 밝은 색으로 연출해서 그려나갈 거니까요. 어두운 부분 풀잎들이 있고요. 자, 이 부분도 많이
그리고 이 앞에 요것만 이게 복숭아 나무인가 이따 물어봐야겠네요. 굉장히 하드한 콘테에 이거죠. 그때그때 그 재료 소재에 맞게 지금 이런 콘테입니다. 어디 거인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부분도 좀 더 어두워지기 전에 광선 표현 좀 해주고요. 나뭇가지 있고요. 저 하늘에 제가 이 파스텔을 너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 이 멀리 있는 나뭇가지 같은 게 자꾸 힘들어요. 그때는 톡 분질렀어요. 그럼 아주 날카로운 면이 생기잖아요. 그 날카로운 면으로 아주 죽은 나뭇가지가 있는 돌려가면서 날카로운 면이 또 무뎌지니까 무뎌지면 돌려서 날카로운 면 찾아서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여기죠. 지금 이 부분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저기 좀 붉은 부분이 있네요. 붉은 부분은 아마도 벌써 단풍이 드는 것처럼 힘을 조절해서 아까 소프트하게 문질렀던 부분 살짝 멀리 있으니까 분위기 있게 멀리 보내주고요. 문지를 때 힘 조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갈란 덤불이 멀리 있어서 단풍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한 것은 먼저 이렇게 커다란 분위기를 먼저 그리시고요. 이런 부분 작은 풀들이 아마 장마 쳤었잖아요. 무럭무럭 갑자기 자라다가 처서 지나고 추워지니까 풀잎들이 단풍이 들면 죽어가요. 그런데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면은 약간 원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분위기 있게 보이죠. 그런 표현들을 캐치를 합니다. 이파리도 보면 벌써 이 끝부분들은 그런 새싹이 나오면서 벌써 단풍이 들면서 당금질 되나 봐요. 하면은 그런 분위기들인데 파스텔라.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촬영 부분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어두워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광선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일부 여기까지 파스텔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부에서 작업실에서 더 좀 세밀하게 완성시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루를 내서 쓴다는 거 처음에 여기 칠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쓰는 파스텔은 이 쌀, 되도록 뭐 조금 묵은 쌀 같은 게 좋겠죠. 아까우니까. 거기에 담궈 놓으면은 누드 껍질이 돼 있는데 벗겨진 것들은 서로 부딪혀서 오염되니까 여기에 담궈 놓고 썼다는 거. 그리고 물에 타서 문지르고 아주 말린 다음에, 그게 이제 물은 싹 종이가 빨아들이고 가루는 위에 남겠죠. 그래서 그것도 두 번 겹쳐 칠하면 가루가 위에, 나중에 칠한 가루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혼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런 설명했습니다. 아직 피사티프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문지를 수가 있어요. 힘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그 명암의 도나 분위기가 다 달라지니까 그건 직접 칠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자, 이곳 함양에서 스케치, 파스텔로 스케치 하면서 여러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500호 11화까지 나갔는데 작업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이거 2부로 완성작도 뵙고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